여러분들 졸피뎀을 복용 중이실까요? 졸피뎀은 약의 성분명입니다. 스틸록스, 졸피드정, 졸피람, 졸피신, 졸피움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물들은 졸피뎀과 같은 성분의 약물들입니다. 졸피뎀은 약물 작용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한 5-6시간 정도 충분히 잘 수 있고요. 이후에 주간 졸음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복용해도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졸피뎀은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갖고 있는 3가지 효과, 즉 수면 효과, 진정 효과, 근이완 효과 중에서 오로지 수면 효과만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벤조디아제핀 약물들은 잠을 잘 자는 효과 외에도 진정 효과가 있어서 불안하고 흥분되는 것들을 좀 이완시킬 수 있고요. 또 근육의 이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 환자들한테도 많이 처방하게 됩니다. 특히 낮에도 불안해서 긴장이 과도하게 돼서 또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경우에는 약효가 긴 수면제라고 알려져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열의 약물은 간으로 대부분 대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매일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려면 약물을 점차 늘려야 되고요.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다시 생기는 반동불면증, 재발되는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갖고 있는 수면 효과, 진정 효과, 근이완 효과 중에서 오로지 수면 효과에만 작동하는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잠만 잘 들게 합니다. 이 때문에 항불안 효과나 근이완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해서 못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약을 복용하면 쉽게 잠을 들 수 있으나 불안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점차 졸피뎀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약을 높이게 되고 약물을 추가해야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반, 디아제핀, 바륨, 로라제팜 이런 약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약들은 한번 복용하면 약이 반으로 주는데 자그마치 이틀이나 4일 정도 지나야지 약이 반으로 주는 매우 긴 방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약을 복용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방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후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년 전에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의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에 비해서 내성과 의존성이 거의 없고 약효도 되게 짧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약물로 간주돼서 전 세계에서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점차 처방하면서 그리고 약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졸피뎀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목류병이 생기고요. 또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여전히 의존성과 내성이 생긴다는 게 확인되면서 한 15년 전부터는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장기 복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달에 한 번 처방할 때 28일 이상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졸피뎀을 처방받을 때 더 약을 길게 원하셔도 처방을 28일밖에 못하게 됩니다.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두통, 어지러움, 낙상의 위험이나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매일 복용하게 되면 약 한 2달 정도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20%에서 목류병이라든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소 모습과 달리 공격성이라든지 외향적인 성격, 폭식,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드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약물과 같이 졸피뎀도 호흡과 관련되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중에 코를 골거나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먹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졸피뎀은 정말 잘 쓰면 너무나 좋은 수면제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잠자면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날의 검과 같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에 따라서 용량과 용법 그리고 복용 시기를 결정하셔서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졸피뎀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소아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중증 호흡 부전 환자들,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호흡을 억제하고 숨쉬는 근육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에 의존될 수 있고 다른 약들과 같이 복용하면 약효의 효과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더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항우울증약, 항불안제,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이런 졸피뎀, 스틸록스의 용량을 줄이거나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첫 번째 리트러시는 용량입니다. 1일 권장량은 10ml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나 몸이 쇠약한 환자들이나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체중이 마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0ml도 용량이 높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보다는 더 낮은 용량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터시는 복용법입니다. 약을 복용한 다음 날 약의 기운이 남아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복용하시게 되면 오전에 약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취침 전에 한번 복용하셔야 되고요. 새벽 2시에서 3시 이후에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새벽 2시, 3시의 경우는 7시 정도에 일어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복용 후 기상하기까지 최소 7,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리토레시는 최대한 단기간 짧게 복용하셔야 되고 매일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최대 이틀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것, 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복용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만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의존과 중독성이 생길 수 있고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목류병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 또 낮에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리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